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제 동영상 장치 축이죠, 축. 예, 축에 이제 표면 거칠기를 이제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표면 거칠기 기입하는 데는 뭐 규격표는 더 이상 뭐 우리가 볼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규격표는 안 띄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표면 거칠기 관련한 규격 관련된 것들은 이제 별도로 제가 표면 거칠기 쪽에 설명을 한 이제 제도 이론 쪽, 그쪽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표면 거칠기 기입하기 위해서는 일단 요 본체에다가 전선용 기능사 할 때는 이제 요 개별 주소를 작성을 해야 되니까 요거 하나 복사해 놓는 게 좋겠죠. 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밑에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으신 분들은 그냥 요거를 그냥 통째로 이렇게 복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작성 다 하고 이제 지워주면 되는 거니까. 저 이제 기호 이렇게 가까이 갖다 놓으면 이제 멀리까지 안 와도 되고 사용하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갖다 놓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품번 먼저 수정을 해줘야겠죠. 더블 클릭해서 이제 요건 부품 2번이니까 2번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용하는 사용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축은 이제 선반 가공품이고, 선반 가공품에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물로 시작하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주물이 아니라 그냥 소재를 갖고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공으로 끝나는 애가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주물일 때는 뭘로 시작을 한다? 그쵸. 요걸로 시작을 한다. 가공하지 않음. 가공하면 안 됨. 뭐 이거를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제 기본 가공품, 주물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원소를 갖고 와서 가공한다 그러면은, 제가 늘상 이제 얘기했지만, 순수한 가공품, 가공으로 모든 공정이 다 끝나는 가공품 같은 경우는, 가공을 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공을 하지 않는다, 요거는 빠집니다. 이게 빠져요. 그래서 기본 시작은 W부터예요. W. 그럼 제가 이제 요 축에서 지금 W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몇몇 분들이 내가 배운 거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배우신 분들, 내가 배운 거하고 다른데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W부터 시작하지 않겠죠. 뭘부터 시작하나요? X부터 시작을 하죠. 이게 잘못됐냐? 그건 아닙니다. 맞아요. 저런 축 같은 부품들은 일반적으로 X부터 시작을 합니다. X부터. 근데 이제 이거를 강사님들이 설마 잘못 가르쳤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제가 어떤 이제 학생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학생이 말하는 거는 본인한테 가르쳤던 강사의 말을 100%로 전달을 못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해를 잘못하고 오해했을 소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게 강의를 했다. 그게 좀 아쉬운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강의하시는 걸 보면은 그냥 축이 나오면 축은 무조건 X부터 시작해. 왜? 이 왜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오해를 하는 게 X부터 시작을 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문제예요. 표준 가공품, 일반 가공품은 W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W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얘가 X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 이유를 설명을 안 해주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이것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뭐 학원 다니면서 이미 다른 학원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이미 이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이거를 좀 어느 정도 배웠던 학생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축을 이제 제가 그리라고 하면은 그 학생이 이제 막 그립니다. 그리는데 이걸 딱 정리하는데 X부터 시작을 해요. 당연히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잘못된 게 아니어도 물어봅니다. 이거 왜 X부터 시작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특히나 더더욱이나 다른 학원에서 배워가지고 오시는 학생한테는 더더욱이나 물어봐요. 왜 X부터 시작? 그럼 대부분 이제 단순하게 하시는 말씀이 강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전 학원 강사님이 X부터 시작하라고 했어요. 축이 나오면 무조건 X부터 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좀 다행이에요.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난 그 배운 거 그대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행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은 이제 이전 강사님이 X부터 하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전 강사님이 선반에서는 X 이상만 가공되지 X 이하로는 가공이 안 된다 그랬어요.
W 가공이 선반에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아무리 그래도 강사가 미치지 않고서야 선반에서 W 가공이 안 되라는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저 표면 거칠기가 생기는 그 원리, 그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했던 그 영상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아는데 그 원리에 따르면 결국 이게 W냐 X냐 Y냐 Z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면을 매끄러운 면을 만들어주느냐에 결정되는 그 결정 요인은 가공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 천천히 하느냐거든요. 가공 속도예요, 결국은. 그러면 선반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공 속도를 빠르게 하면 W 가공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누냐면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W는 고속 가공이에요, 고속. X는 중간 속도 가공이에요. Y는 저속 가공이에요. Z는 초저속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W로 된 부분이 말하면 가공이 빨라요. 고속으로 팍팍팍 치고 나가니까. 그렇죠. 그러면 표면 거칠기가 점점 매끄러워질수록, 표면이 매끄러워질수록 뭐가 되냐면 가공 속도가 느려져요. 그러면 하나의 제품이 나오는 속도가 느려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공기에서 이 소재를 잡고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가공비가 올라가죠. 간단한 원리거든요. 되게 간단한 원리. 그래서 이제 고속, 중속, 저속, 초저속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면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싸고 빠르게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선호하는 게 뭐예요? 고속 가공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X 정도의 표면이 나와야 된다.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중속. 그렇기 때문에 표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고속으로 가공하지 마. 중속으로 해. 여기는 중속으로 하지 마. 저속으로 해. 이런 표기를 해주는 이유가 가공 작업자가 그냥 단순히 제품을 빠르게 생산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다 고속으로 그냥 훑어버리면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어디가 중요해 이걸 알려주는 단계예요. 이 표면은 어느 정도 나와야 돼. 그래야지 기구적으로 문제가 없어.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우리가 이제 표면 거칠기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속도를 넘어서 가공하지 마. 이런 개념이거든요. 가공 작업자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반에서 고속 가공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몰라요. 이제 학생이 한 얘기니까 이게 진짜 강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분 가르친 강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그분이 이해를 잘 못하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그분을 그렇게 의심하는 게, 그분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수업을 할 때도 이분이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지시는 분이에요. 제가 말을 그렇게 안 했는데, 이상하게 좀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이제 표면 거칠기를 얘기를 할 때, 그냥 어떤 형상, 축이야? 축은 X부터 시작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안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학생들 응용력이 떨어져요. 학생들이 상황을 자꾸 판단을 하게 해줘야 돼요. 축이면이 아니라, 가공품이 나왔네? 그럼 기본 W부터 시작을 해야지. 근데 이거 가공 상황이 어떻네? 그럼 W가 아니라 X부터 시작해야지. 이런 판단을 해서 넘어가게 해줘야지 옳은 건데, 지금 학원 강사님들은 학생들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엄밀히 말하면 이게 학생들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예요.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냥 답을 줘버리는 거야. 야, 축 형태가 나오잖아? 이것저것 고민하지 마. 그냥 X부터 시작해. 이렇게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학생이 편할 수는 있는데 학생이 바보가 돼요. 잘못된 답을 알려줬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축이 나오면 X부터 거의 대부분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알려주고 가셔야죠. 학생이 그 이후에 그거를 이제 그냥 축 나오면 X부터 해야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그 이유는 학생의 문제기는 한데, 어찌됐든 최초에 한 번은 그 이유를 한번 짚어줄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정리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요 앞에 두 개 지우고 시작을 하는데, 저는 그냥 얘만 지우겠습니다. 얘 지울 때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학원 강사님들은 이게 순수 가공품이라 그러면은 이걸 안 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실무로 가시면 실무에서는 순수 가공품에 이거 씁니다. 처음부터까지 다 가공해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써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있어요. 원소재가 이미 표면이 가공되어 있는 소재를 사올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공차, 끼워 맞춘 공차, 그 다음에
그 표면 거칠기 다 맞춰가지고 돼 있는 거를 그 소재를 사와가지고 길이만 잘라가지고 쓸 때가 있어요. 우리 가공 안 하려고. 그 가공돼 있는 소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가공하는 것보다 쌉니다. 왜냐면 걔는 대량으로 양산을 뽑아낸 거기 때문에 가격을 낮출 수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길이만 맞춰가지고 자르고 추가로 가공해야 될 부분만 추가로 가공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실무에서. 근데 이미 표면을 다 맞춰가지고 가공해 온 원소재인데 거기를 또 한 번 가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이걸 써요. 순수 가공품에. 가공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무로 넘어가게 되면 순수 가공품 처음부터 끝까지 가공하는 애는 얘가 붙을 일이 없다. 이게 깨지는 거죠. 저도 이제 학교에서 회사를 처음 들어갔을 때 순수 가공품에서 저거 붙여놓은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가공품인데 이게 붙어도 되나요? 그랬더니 야 밑에 소재 가공돼 있는 거 사오라고 써있지? 야 이미 우리가 원하는데 다 맞춰가지고 가공돼 있는 소재 표면을 다시 가공할 거면 우리가 그 돈 들여서 그 비싼 원소재를 사올 필요가 있을까? 네, 이런 말씀을 저 이제 상사가 해주더라고요, 저한테. 이런 거는 이제 학원에서 배우기 힘든 거죠. 어쨌든, 순수가공품에 이게 붙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는 회사 가서 배워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 알려줘요. 왜냐면 회사에서도 상사도 알아요. 저런 건 학원에서 얘기 안 해줘. 그러니까 저거 안 알려주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알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순수가공품에 가공하지 않으면 붙을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산능력 기계에서는 얘가 붙을 일은 죽었다 깨나도 없는 거죠. 원소재를 어떻게 갖고 왔는지는 모르잖아. 전산능력 기능사에서.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날려버리고. 그쵸? 그리고 이제 무브 해서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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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네, 요거를 쭉 해서 20mm죠. 제가 20mm 예전에 띄워놨죠. 20mm를 탁.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콤마는 싹 지워버리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W, X, Y, Z로 이제 시작을 하겠다. 이제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해보고 안 쓴 거는 빼버리면 되죠. 안 쓴 건 빼버리는 게. 그래서 저는 이제 저 축이 처음 나오면 저게 이제 기본적으로 X부터 시작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일단 이렇게 해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우리 순수 가공품이 왔으니까 최소 W부터는 시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러한 이유로 W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라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해줘요. 자, 그래서 보죠. 일단은 이제 우리가 표면 거칠기를 결정하려면 결국은 이제 조립품을 봐야죠. 네, 조립품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돼요. 이제 그 표면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이제 하나하나 보죠. 자, 여기 끝면. 네.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죠. 네, 그냥 허공에 있어요. 저면의 상태, 표면의 상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상태든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는 가장 빠르게 확 가공을 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W.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나사부는 우리가 표면 거칠기를 표시하지 않죠. 네, 표면 거칠기를 표시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스트레이트 부. 스트레이트 부, 여기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이 전체 면이죠. 이 면이죠. 이 면. 그럼 이제 여기는 뭘로 할 것인가? 자, 일단은 조건이 뭐예요? 여기 이제 스퍼기어가 있고, 스퍼기어의 구멍이 뚫려 있고, 거기에 얘가 이제 끼워지는 거죠. 끼워지는 건데, 얘가 한번 조립되고 나면 여기 키가 들어가죠. 키로 서로 딱 맞물려가지고, 여기 이제 스퍼기어가 회전을 하면 축도 키 때문에 같이 회전해야죠. 즉, 조립이 끝나고 나면 마찰이 없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X냐 Y냐 구분하는 건 마찰 있음, 마찰 없음. 둘 다 조립했을 때 닿는 면이기는 한데 마찰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마찰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X죠. 요거 이제 가장 잘못하는 게 여기다 이제 Y를 넣는 거죠. 네, 여기다가 Y를 넣어요. Y를 넣는데 Y를 넣는 거에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스퍼기어가 회전한다. 그러니까 스퍼기어가 회전하고 축하고 이제 마찰이 일어난다. 이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들이 간과한 건 중간에 키가 껴져 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대부분 물어보면 여기다 X를 대답한 학생이 되게 많아요. 50% 이상이 이제 X를 얘기를 해요. 근데 저기는 이제 키가 껴져 있으니까 조립하고 나면 마찰이 없다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요렇게 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이제 영상 시간이 길어지겠지만 사설을 떨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게 이제 오래되지도 않았고 근래예요, 근래. 올해 이제 어떤 강사님이 이제 전산환경 기계도 기능사 관련해서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올린 걸 봤는데, 이분이 새로운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그분이 주장하시는 게 이제 그분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W는 이제 저랑 똑같은 개념으로 그냥 가공하는 암호면, 막 가공하는 암호면이라고 하는데, 이제 X하고 Y의 구분이에요. 그 Z까지도 그분이 이제 쓰시거든요. 일반적으로 항공사들 Z 안 쓰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래도 그분은 그나마 다행인 건 Z는 쓰세요. Z까지 써요.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X는 그냥 면 대 면이 프리하게 조립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죠. 이렇게 해서 얘의 면과 얘의 면이 이렇게 프리한 상태로 꽉 눌러주는 상태로 면 접촉이 있다 그러면 X예요. 그리고 Y는 뭐냐면 얘처럼 끼워 맞춤으로 끼워진다 그러면 Y예요. 그래서 그분은 여기 Y가 들어가요. 끼워 맞춤,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 야, 끼워 맞춤 공차가 들어갔잖아. 그 면은 Y야. 이런 식으로 가요. 독특하죠. 네. 처음 듣는 원리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물론 이제 KS 규격을 보면 KS 규격에서 그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적혀 있는 부분은 없어요. 왜냐면 KS 규격에는 표면 거칠기에 대해서 어디는 X를 쓰시고 어디는 Y를 쓰시고 어디는 Z를 쓰세요라고 단 한마디도 안 해요. 왜냐면 그거는 산업 현장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KS 규격이 규격적으로 정해주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저가 X, W, X, Y, Z는 결국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제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무에서는 끼워 맞춤이 발생한다고 Y를 쓰지 않아요. 근데 끼워 맞춤도 모든 끼워 맞춤이 다 그러냐? 아니에요. 실무에서 끼워 맞춤만 발생해도 Y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끼워 맞춤이 보통 끼워 맞춤이 있고, 그 다음에 헐거움 먼저 나오죠. 헐거움이 있고, 보통이 있고, 그 다음에 억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헐거움은 끼워 맞춤을 끼고 나서 마찰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X를 써요. 실무에서. 근데 보통부터는 마찰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Y를 써요. 그래서 보통 이상의 끼워 맞춤, 그러니까 보통 아니면 억지가 돼야지 Y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끼우기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표면이 매끄럽지 않으면 더 끼우기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보통은 헐거움이 될 수도 있고, 공차 그 역에서 억지가 될 수 있고, 억지와 헐거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타이트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표면의 조도가 안 좋으면 끼워 넣기 되게 힘든 거죠. 안 그래도 망치로 살살살살 달래가면서 끼워야 되는 애인데, 네, 그쵸? 그래서 끼워 맞춤 가지고 이게 Y 이상이 나오려면 그 끼워 맞춤치가 보통 이상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보통이 아니에요. 여기는 헐거움이에요. 헐거움. 그래서, 근데 그 영상을 보고 이제 제가 솔직히 말하면 댓글을 달았어요. 막 달아가지고 이제 잘못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이게 좀 안 좋은 얘기지만, 그분 영상을 딱 보면은, 기계 제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기계 제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세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치수 기입도, 그냥 막 하세요, 막. 아무렇게나. 어떤 기준 없이 막 해요. 그리고 치수 정리도 잘 안 하세요. 되게 난잡한 상태로 치수를 배열해 놓고, 치수 간격도 그렇고, 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조금 안타까워요. 근데 이제 그게 그분 개인 유튜브에 올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근무하고 있는 학원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영상이. 그러니까 그 학원, 많이 가슴이 아파요. 그 학원이 이제 어디냐라고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그걸 직접적으로 이제 공격하는 게 되니까 어딘지는 알려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갖지는 마세요. 어쨌든 X냐 Y냐의 기준을 이제 구분을 한다고 하면 면이 접촉을 해요. 끼워 맞추는 접촉하든 그냥 이것처럼 프리하게 접촉을 하든 접촉을 하고 이 X와 Y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예. 만약에 조립이 완료되고 나서 기구가 동작할 때 그 두 면 사이에 미끄러짐, 마찰이 발생을 하느냐. 예. 그게 발생하지 않는다면 X, 만약에 발생한다면 Y입니다. 예. 이건 명확하게 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전체가 다 보이게 놓은 상태로 정리를 하면, 자, 아까 우리가 결정 지은 게, 자, 이면은 뭐다? W, 그 다음에 이면, 자, 반대쪽 요거 똑같은 거죠. V벨트 풀리어 껴지는 이면은 마찰이 없으니까 뭐? 예, 여기는 X다. 그리고 요면 있죠. 요면도 다 있잖아요. 요면도 당연히 마찰이 없겠죠. 왜냐하면 축하고 얘하고 같이 돌고 축하고 얘하고 같이 돌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예요? 아, 이면도 X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문제되는 건 색깔 다르게 할게요. 이면입니다. 이면이에요. 자, 이면 뭘로 하느냐? 자, 이면이 닿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베어링이 닿습니다. 그럼 베어링이 닿으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베어링이 닿으면 여러분들 요건 학원 강사님들이 공식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공식처럼 이렇게 베어링이 닿는 면은 무조건 Y로 해라. 그리고 이제 제가 본체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베어링이 닿는 면은 Y로 해라. 저도 말씀드렸어요. Y로 했는데 제가 본체할 때 설명한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베어링 이제 얘하고 얘죠. 베어링의 내륜하고 축하고 둘 사이에 마찰이 발생을 하느냐. 자, 저 둘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면 이 장비는 큰일 난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베어링이 하는 역할이 요 안쪽에 얘 있는 데서 마찰이 발생을 해야지 소재하고 닿아 있는 이면에서 마찰이 발생을 한다는 건 베어링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베어링의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따지면 여기는 마찰이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단순히 마찰이 발생했느냐, 발생하지 않았느냐를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거는 X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아니에요. 제가 주장한 건 Y였죠. 왜 Y냐? 그때 제가 설명드린 게 뭐냐면, 자, 그때 요 본체 아마 요쪽 가지고 했을 때 여기다 제가 Y를 넣었었죠. 예, 여기 가지고 했을 때 설명을 했을 거예요. 이게 여기 V벨트 풀리랑 요 축처럼 중간에 키가 껴진 건 아니에요. 키가 껴진 게 아니라는 얘기는 뭐냐면 둘이 무조건 1대1로 움직일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요 볼 쪽에 마찰력이 올라가면 업해버리면 요 축하고 베어링 내륜하고 사이의 마찰력보다 요 볼 안쪽에 마찰력이 더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러면 여기서 슬립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미끄러짐이 발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 면은 미끄럼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면이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대비해서 Y까지 간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Y까지 올린다. 기구적으로는 저게 Y인 상황이 오면 안 되지만 우리가 이제 장비가 돌다 보면 저기 순간적으로 저 볼 쪽에 이물질이 딱 껴가지고 그렇게 돼서 저기 마찰력이 올라간다. 그리고 아니면 끼임이 발생을 해서 뭐가 안 된다. 그러면 그때 그 순간은 슬립이 일어날 수 있고 그때는 저 표면이 Y여야 한다. 제가 요거를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베어링의 내륜에 있는 구멍하고 요 축에 이 공차가 좀 희한했었죠. JS 이걸로 갔었죠. JS. 근데 JS는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예요. 이게 끼워 맞춤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X를 주는 거. 끼워 맞춤 상황에서 X를 주는 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보통 끼워 맞춤일 때. 보통이 아니라 헐거움 끼워 맞춤일 때. 헐거움. 근데 얘는 뭐다? 보통 프라마이너스로 들어가면 보통 끼워 맞춤이 돼요. 그래서 제가 보통 끼워 맞춤은 아까 뭐라 그랬죠? 보통 끼워 맞춤은 마찰 없이 끼워지는 것만으로도 뭐가 들어간다? y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면은 y다. 근데 이제 y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끝나느냐? 아니에요. 끝나지 않고 여기에 닿아 있는 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색깔을 뭐로 해? 옐로로 할까요? 여기. 뭐예요? 오일실. 오일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전산응용 기계에서 교재 답지 보면은 이게 문제마다 약간 좀 다르게 돼 있을 거예요. 간혹 가다가 요 축에 한쪽에다가 이렇게 1.3성 굵은 걸로 이렇게 표시해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Z 이렇게 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요런 거 간혹 가다 저런 답이 보일 거예요. 이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똑같은 축인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 시중에 답지들 보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이게 맞습니다. 이거 있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오일실은 뭐냐면 고무. 러버죠. 러버. 그리고 저기 뭐가 발생을 해요? 마찰이 발생을 해요. 회전할 때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면 고무가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요 금속보다는 약한 재질.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제 쇠가 고무를 막 표면을 막 이렇게 마찰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요? 고무가 갈려 나가죠. 그리고 그때 이 표면의 거칠기가 좀 거칠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고무가 더 많이 갈려 나가죠. 이게 뭐랑 관련되냐면 오일실의 수명하고 관련돼요.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가 Z를 쓰는 때가 언제냐면 Z를 쓸 때는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재료보다 얘랑 닿아 있는 닿는 상대방의 재질이 상대적으로 약한 재질일 때 상대방 재질을 보호해줘야 돼요. 보호해주는데 이때 이렇게 닿고 만약에 마찰이 없다 그러면 Y예요. 우리가 재질의 강도가 비슷한 수준, 그러니까 금속 대 금속. 이때는 그냥 닿고 마찰이 없으면 뭐였어요? X였죠. 근데 상대방 재질이 약해요. 약하고 닿고 마찰이 없으면 뭐냐면 Y예요. 근데 여기 마찰이 있죠. 마찰이 있으면 한 단계 더 가서 Z예요. 이래야지 저 오일실의 재료가 아예 Z라고 한다고 아예 안 갈리는 게 아니에요. 갈려 나가요. 마찰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갈려 나가요. 갈려 나가는데 표면이 그만큼 매끄럽다 보니까 갈려 나가는 정도가 덜하다. 즉, 저 상대방 오일실의 수명을 높여줄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래 이제 제대로 정석적으로 이론적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에 Z가 있는 게 맞습니다. 있는 게 맞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Z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하나의 같은 면인데도 일부 구간은 다른 표면 거칠기로 가공돼야 돼요. 이거는 가공적으로는 쉬워요. 왜냐하면 이거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요만큼은 빠르게 가공했다가 이게 이제 Y니까 저속으로 가공했다가 요 거리만큼 온 다음에 초저속으로 이만큼 가공을 해요. 초저속. 그 다음에 다시 가공속도를 빠르게 해가지고 저속으로 이만큼을 가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공에서는 이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데 수작업을 할 땐 좀 귀찮겠죠. 왜냐면 처음에 저기까지 가는 걸 보고 저속으로 딱 친 다음에 거기 도달하면 속도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고. 근데 캠으로 하면 어려울 거 없어요. 캠은 그냥 프로그램을 넣어놓으면 되니까 얘가 알아서 저속, 초저속, 저속 이렇게 속도를 바꿔가면서 가공할 거예요. 어차피 이성 속도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그 공구의 이성 속도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가공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근데 이거 도면에 표현하다 보니까 이 도면이 복잡해지고 어려워 보이는 거죠.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그 유튜브에서 본 그 이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이제 학원 강사님이 하는 거는 그분은 이제 여기 오일실이 붙으면 Z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요렇게 하는 건 몰라요. 그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리냐면 이거 Y하고 Z니까 그럼 Z를 맞춰야지 해가지고 이 전체를 Z로 가공을 해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예요? 가공비가 올라요. 이 부품의 가공비가 올라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실제로 실무에 가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 전체를 Z로 처리해버리면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누구한테? 사장님한테. 야, 회사 돈이 네 돈이야? 이런 얘기 나올걸요? 야, 너, 우리 회사 손실은 네가 다 내고 있어.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고작 우리가 Z가 필요한 구간 요거. 솔직히 말하면 OLCD 사각형이에요. 사각형 영역 다 아니에요. OLCD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다가 닿는 면 요거 하나잖아요. 요거. 그거 하나 실제로 닿는 거는 거의 선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닿는 거 한 1mm, 2mm 구간이에요. 그 구간 때문에 이 전체 길이를 다 Z를 가공을 하면 어차피 저거 가공비가 어떻게 산출되냐면 저 Z로 가공되는 면의 길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가공비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Z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Z라고 치면은 이제 Y가 100원이다. 근데 그냥 100원이 아니라 Y로 가공하면 무조건 100원이 아니라 Y로 가공하는 구간의 길이가 있어야 될 거냐. Y 1mm 가공당 100원이다. 그러면 이제 이 전체 길이를 해가지고 곱하기 N이 길이가 되는 거죠. N이 되는 거죠. 100원 곱하기 N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전체를 Z로 가공하면 Z는 200원이다. 1mm당. 하면 이 전체 길이가 다 200원으로 곱해져 버리면 어마어마하게 무시하게 비싼 거죠. 고작 요 구간 잠깐 1, 2mm 때문에. 그렇게 이제 도면을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욕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이게 자격증 시험에서 합격할 수는 있어요. 대부분 이제 강사님들 논리가 그래요. 제가 했잖아요. 자, 우리가 축은 대부분 X로 시작을 한다 했어요. X로.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 여기 W로 한 거 X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 않냐. 왜냐면 W보다 X보다 면이 고운 거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 문제 안 된다. 이런 논리를 피세요. 제가 이런 거를 반박을 하면 강사님들한테 이런 논리를 피세요. 그러면은 야 여기 Y여야 되는데 Z로 가공하면 Z가 더 고운 면이니까 좋은 거 아니냐. 상관없지 않냐. 근데 그 논리를 적용을 해버리면 그냥 이거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 품번 2번 하고 여기다가 이걸로 Z 한 번 때리고 뒤에 가로 없이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문제 다 푼 거 아니야? 왜? 전체 면이 다 Z면 문제 없잖아. 다 문제 없잖아. 다 커버하잖아. 근데 이거를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에서 채점하시는 분이 답으로 인정할까요? 요렇게 도면을 작성을 하면 다 Z로 했네? 다 수준보다 높네? 정답이네? 만약에 그렇게 채점한다 그러면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채점하시는 분이 엉터리인 거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적절한 표면 거칠기를 넣는다. 우리가 하는 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는 건 공학이에요, 공학. 공학이라고요. 공학에는 기술적 지식도 있지만 뭐가 있냐? 금액적인 지식도 있어요. 왜? 돈이 빠진 공학은 공학이 아니에요. 엔지니어가 아니라고요. 경제적인 부분이 들어간다고요. 우리가 표면 거칠기를 W, X, Y, Z 이렇게 아주 구분해서 저걸 다 표기해주는 이유가 그냥 다 Z로 가공해버리면 되지. 그럼 좋은데 경제적인 이유가 들어가는 거죠. 가공 속도, 가공 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빼놓고는 우리가 저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하는 거 공학이니까. 엔지니어니까. 강사님들이 학생들을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건 알겠어요. 어떤 답을 딱 확정지어서 상황을 안 주고 야, 이 상황일 땐 이거고 저 상황일 땐 이거고 그럼 학생들이 그 상황들을 파악하려고 되게 머리를 쓰고 고생을 하잖아요. 그게 안쓰러워 보이는 건 알겠어. 알겠는데 당신의 그 의도는 알겠는데 그 상황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을 하려면. 모르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강사님들이 하는 건 뭐예요? 그 상황들 학생들한테 피하게 해. 야, 축이 나오면 야 그냥 X로 시작해. 이거 이유 묻지 마. 따지지 마. 축은 다 X로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고 끝낸다고. 그러면 학생들 얼마나 편해? 학생들 편해요. 축 나왔네. X. 대신 그 학생 뭐예요? 바보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애들이 어떻게 실무 나와서 일을.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주의해야 된다. 자, 다 찍었습니다. 다시 재정리할게요. 자, 여기 우리가 정리한 거 다시 정리하면 W. 그쵸? W. 그 다음 여기 그리고 여기 X 그 다음에 옐로우라고 레드라고 있었죠. 레드로. 자, 여기 Y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요 구간, 그쵸? 요 구간은 뭐다? Z.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요면은 뭐하고 닿았어요? 베어링하고 닿죠? 베어링하고 닿고 뭐가 일어나요? 슬립이 일어나죠. 얘는 끼워 맞춤은 빠져요. 끼워 맞춤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얘는. 끼워 맞춤이라는 이유. 얘는 보통 끼워 맞춤이 아니니까. 저기는 분명히 이제 공차관계상, 저기 끼워 맞춤으로는 안 주어지는데 치수 공차관계상 여유가 반드시 남게 돼 있어요. 틈새가 반드시 벌어지게 돼 있고 헐거움의 개념이 되는데, 단지 여기서 이제 이면이 Y가 돼야 되는 이유는 베어링하고 마찰이 있을 수가 있다. 마찰이 있을 소지가 있다. 그래서 Y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면. 자, 이면 오렌지로 제가 표시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죠? 오렌지 우리 무슨 색, 뭘로 하고 있어요? 지금 W죠. 왜 W냐? 전면하고 닿는 거 없잖아요. 허공이잖아요. 그쵸? 여기가 빈 공간이에요. 여기서부터 요 사이는 빈 공간. 그러니까 닿는 게 없다는 얘기잖아.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직경만 유지하면 돼. 그러니까 하는 일 없으니까 빨리 저기 빠르게 확 가공해버리면 되지. W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빠진 거 하나 뭐 있어요? 빠진 거. 여기 키. 자, 키는, 자, 내가 무슨 색으로 하느냐? 자, 핑크로 하고 있죠? 자, 키에 관련된 모든 면은 뭐? 네, X죠. 왜냐면 키는 한번 끼고 나면 움직이지 않을 거 아니야. 움직이지 않아요. X예요. 근데 이제 우리 키홈 이제 규격표를 보면 유동형이 있고 고정형이 있잖아요. 그 끼워 맞춤 공차 선정할 때 유동형이 있고 고정형이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 키가 유동형이다. 그럼 뭐가 돼야 돼요? Y가 돼야 됩니다. 왜? 유동형이라는 건 키와 키홈 사이에서 어떤 동작이 발생을 한다. 즉 슬라이딩, 마찰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유동형 같은 경우 우리가 키홈에 관련된 면은 무조건 X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고정형일 때 X인 거예요. 유동형일 때는 Y예요. X면 안 돼요. 왜? 마찰이 발생을 한다. 네. 그거는 주의하셔라.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유동형 키홈이 나온다. 뭐 전성형 기능사에 유동형 키홈이 나온 적이 있는지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이제 풀어본 문제 중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유동형 키홈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Y가 반드시 들어가 줘야 한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죠. 그렇죠? 키홈 무조건 X다. 무조건이 아니라 고정형이니까. 고정형일 때는 X다. 이유는 명확하죠. 네. 조립하고 나서 더 이상 마찰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어차피 키홈도 끼워 맞춤이잖아. 제가 말한 그 이상한 강사님은 여기다 이제 뭘 넣어야 돼요? 결국은 Y를 넣어야지. 누가 키홈에다 Y를 넣어? 고정형 키홈에다가. 논리가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좀 기계에 대해서 모르면 솔직히 말하면 양심적으로는 기계에 대한 수업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기계에 대해서 알 때까지는 좀 수업을 보류를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가슴 아픕니다. 뭐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있는데 이거 더 디테일하게 얘기했다가는 그분이 누군지 탄로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거길 공격하는 게 되니까 더 이상 깊게는 얘기 안 할게요. 원래 더 깊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디테일하게. 그런데 그건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자제를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 결정이 났다. 그러면 이제 붙여보면 되죠. 붙여보면. 자, 보면 이제 아까 나온 대로 이제 한번 붙여보면 요 끝단은 W입니다. 그쵸? 그럼 W로 시작을 하니까 W는 안 붙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여기에요. 여기. 요건데 이거 요쪽에다 요거 치수부조선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왔다. 여기다 붙이시면 안 돼. 이건 여기다 붙이시면 M12의 1이니까 나사를 이제 X로 가공을 해라. 그런 의미가 되니까 그 직경은 어디로 나왔어요? 이쪽으로 나와 있죠. 이쪽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제 요거를 X를 하나 가져와서 CO 이렇게 해서 갖고 와서 어디다가 이제 여기다 얹어줘야겠죠. 공간이 좀 좁네요. 그러면 조정을 좀 해야겠죠. 조정을. 네, 전체적인 도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치수들의 간격을 조정을 해서 이렇게 살짝 넣어줘야 되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넣으면 이제 이 선하고 얘하고 간섭이 발생을 그러니까 얘하고 그래. 이 선하고 기호하고 간섭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이제 원래는 표면 거칠 기호와 간섭이 발생하면 여기 형상선을 끊어주셔야 돼요. 끊어줘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요 기호, 요 그림이 있고 텍스트가 있잖아요. 끼워 맞춘 문자에 그림이 있고 텍스트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손제도 할 때 기억으로는 이렇게 발생하면 무조건 끊어줬어요. 끊어줬는데 요새는 안 그러는 거 이게 추세가 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유튜브 강의하시는 분 보면 옛날 스타일이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다 끊으세요. 다 끊는데 이걸 안 끊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인벤터나 솔리드웍스나 이제는 3D CAD에서 도면을 작성을 해보면 어떤 특징이 발생을 하냐면 요 기호하고 이렇게 닿았을 때는 안 끊어요. 안 끊어줘요. 프로그램. 원래 이거는 3차원 CAD에서 2D 전개할 때는 이걸 우리가 선을 일일이 제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형상선을 일일이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저기를 끊음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안 끊어져요. 대신에 이제 인벤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문자 여기 있는 요 문자가 여기 이렇게 딱 걸쳤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끊어줘요. 그래서 인벤터에서 빼면 특징이 뭐냐면 요 상태는 안 끊는데 글자가 겹치는 상태는 글자 겹친 부분만 딱 끊어져.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것도 답으로 인정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새 추세는 글자가 간섭이 되지 않으면 굳이 끊어주지 않아도 된다가 추세고 실무적으로 얘기할 때 요 기호가 요 선하고 닿는 건 안 끊어요. 실무적으로도 절대 끊지 않습니다. 물론 실무에서 2기호를 쓰진 않아요. 왜냐면 꼬랑지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높게 올라와 있어가지고 2기호 절대 쓰지 않는데 물론 쓰는 회사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쓰진 않는데 어쨌든 실무에서도 요 기호가 여기 닿았다고 이걸 끊어준다 그런 작업은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요 부분은 굳이 끊어주지 않으셔도 감점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물론 저는 여기 끊어서 표현해 주는 걸 좋아하기는 해요. 개인적인 취향을 얘기하자면. 어디까지나 이건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요쪽이고 반대쪽도 붙어야죠. 똑같이 X인데가.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도 이제 싸움이 일어나죠. 싸움이 일어나면 조정을 해줘야겠죠. 자, 얘를 뒤로 이렇게 밀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 이게 X로 시작을 하면 얘를 안 붙여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붙여도 되는 건데 지금 굳이 우리가 W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사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축에서 이제 이 W가 빠지는 이유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일단은 붙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왜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W인 면은 아이고 잘못 찍었다. 그 다음에 자, 요렇게 3개.
저게 W예요. 그쵸? 그러면은 이 도면에 저 세 군데, 단지 세 군데의 W 때문에 얘가 W가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나머지 있는 모든 면에다가 전부 다 표면거실 기호를 붙여줘야 돼. 그러니까 붙여줘야 될 기호의 개수가 너무 많은 거죠. 도면 절대적인 그 상태를 보고 생각을 하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세 군데 빼고는 다 붙여줘야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작업량이 엄청나게 늘어나. 거기다가 방금 전처럼 안 되는 공간에다 이렇게 표면거실 기호를 비집고 늘려니까 조정을 해줘야 돼. 조정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는 도면 정리하기도 힘들어. 도면 작성하는 작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고작 이거잖아. 저거 이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강사님들의 논리가 나오기 시작해. 설계자도 이거 W인데 X로 가공된다고 문제될 건 없잖아. 그쵸? 예, 이렇게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설계자가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축에서 이 세 군데가 얼마나 포지션을 차지한다고. 야, 그리고 우리가 이게 W를 Z로 가공하자 그런 건 아니잖아. 단계를 이렇게 건너뛴 건 아니잖아. 그냥 X로, 그냥 여기도 그냥 눈 딱 감고 X 처리해버리면 얼마나 도면 작업이 쉬워. 도면도 표면거실 기호가 적게 붙으니까 얼마나 식별하기 좋아. 구분하기 좋아. 얼마나 깔끔해. 이런 논리가 들어가는 거죠. 표면거실 기호 저거 3개 빼고 나머지 다 붙이면 작업자가 그거 다 일일이 보느라 힘들어. 작업자도 힘들어. 가공 작업자도. 자, 그러면 가공 작업자도 좋고 나도 좋고 도면도 깔끔하게 나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W를 빼버리고 W를 X로 대체하자. 이 논리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에서 X를 쓰는 건 결국은 도면 작업자의 편의성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근데 이제 그게 뭐예요? 일반 이제 현장의 상식처럼 돼버린 거죠. 그래서 X로 시작을 하는 거지. 선반이 W 가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X로 시작한 건 아니다. 축은 무조건 X다. 그렇게 정해진 법칙은 없다. 축 W부터 갖고 싶으면 지금처럼 W로 해도 된다. 이거 감점하면 그 새끼가 미친놈이에요. 만약에 전 사람이 기획 나는 소신껏 자 나는 진짜 비용 절감을 위해서 W부터 가겠습니다. 이 면의 길이와 이거 길이 얼마나 긴데 46 제일 길어. 그래서 나는 이 제품의 단가를 위해 가지고 W부터 갈래요. 내가 도면 그리기 번거로워도. 그렇게 선택을 하고 작성을 해도 감점을 하면 안 돼요. 왜? 전혀 이론적으로 잘못된 게 없으니까.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W부터 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도 그렇게는 안 한다. 왜? 도면 그리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져. 그래서 이제 요거는 컨트롤 Z로 넘어갈게요. 왜냐면 치수 간격 조정한 것도 있으니까. 자, 요 기호 빼버리고. 자, 이렇게 해서 다 원래대로 하고. 자, 이렇게. 복사하기 전으로. 이렇게 넘기고. 그래서 뭐예요? W가 사라지고. 자, X가 앞으로 나오게 된다. 이 이유다.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뭐 축 나오면 무조건 X로 시작을 하시더라도 이건 이유는 알란 말이에요. 진짜 어디 가가지고 누가 왜 X부터 시작했는데? 라고 물어보면 선반에서는 X 가공이 안 돼서요. 이런 얘기는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라. 축은 무조건 X부터요.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축들이 W의 양이 얼마 안 돼. 그러면 모든 면에다가 표면 거칠 기호를 붙여줘야 되는데 그러면 도면도 지저분해지고 작업하기도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X를 뺀다. 이 정도의 논리는 알고 계셔야 된다.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면도 기입을 안 하게 되고요. 저기를 X로 바꾸는 순간, 그렇죠? 이면도 기입 안 하고 이면도 기입 안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면 전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조성은 뭐다? Y다. 그렇죠?
y.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관련된 치수는 이제 얘니까 이제 여기다 넣어줘야겠죠. y를 갖고 와서. 자, y부터는 이제 피할 방법이 없어. 전체를 다 y로 넘기면 그건 아예 미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넣고 이제 요 사이에다가 삐집어 넣어볼까? 삐집어 넣고 하면 안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 요새 타입의 저 표면거칠 기호가 너무 덩어리가 커가지고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아마 표면거칠 기호 할 때 저는 저렇게 안 사용합니다. 실제 사용할 때. 라고 얘기했죠. 이게 이제 문자 높이가 2.5면 여기 높이는 3.5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 커요. 그래서 저는 이 높이를 얼마? 2.5로 쓰고 문자 높이도 2.5로 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선택이고 KS 규격에 따르면 문자 높이가 2.5면 얘의 높이는 3.5여야 돼.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커요. 너무 덩어리가. 그래서 이걸 비집어서 넣으려고 하면 진짜 안 들어가거든요. 이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얘의 간격을 벌려주든가, 그렇죠? 요 안에 공간이 나오도록, 아니면 치수 문자의 위치를 뒤로 더 빼주든가, 얘가 들어갈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해줘야 돼요. 간섭 처리 이거 꼭 해줘야 돼요. 이거 안 해주시는 강사님들 되게 많거든요. 간섭 처리. 이렇게 해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얘를 여기다 넣든가. 어차피 얘도 여기도 이 치수의 보조선 위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놓을 수 있는데 이렇게 놓는 거를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치수 문자 근처에 있어야 얘가 이 치수에 관련된 이면에 대한 거구나. 그게 인식하기 좋은데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선 얘를 깔끔하게 처리하려면 뭐 요 정도에 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요 사이에 억지로 얘 움직여가면서 넣어주느니 이 정도만 넣어줘도. 자, 그럼 반대쪽도 저 사이엔 공간 없을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y가 들어가는 거죠. 이쪽에다가 붙여주든. 좀 가까이 붙여줄 거예요, 얘도. 이렇게 빼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이고, 카피를 했네요. 무브로 이 정도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어쨌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된다. 그러면 요거를 저 밑에 거 붙이는 건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면에서 특이점은 뭐였어요? 이제 요 오일실이 닿는 부분, 이 부분이다. 이제 전산응용 기기도 기능사 그 답지들 보면 조금 좀 무식하게 하는 경향이 있기는 해요. 이제 이 오일실의 두께 얘를 보는 것보다 커버를 보는 게 낫겠네요. 이제 커버 두께 보면 이렇게 쳤으니까 7.6 으로 처리를 했으니까 왜 7.6이 됐지? 이거는 뭐 제가 그때 정리했던 그게 일반적인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하진 않았으니까 7.6이 되는 게 맞죠. 그럼 이제 이 전체 두께가 7이라는 얘기잖아요. 7. 전체 두께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께가 7이었다 라는 논리잖아요. 7. 그러니까 7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저 7mm 구간만을 이제 Z로 잡아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7mm 구간은 아니죠. 7mm 구간은 저 엄밀히 이제 현실적으로 하면 7mm 구간 안에서 한 1, 2mm 되는 구간이 있는데 그 1, 2mm 되는 구간을 우리가 도면적으로 찾아내기 힘들어요. 그러면 오일실의 형상을 제대로 그려야 되고 그 닿는 부분이 어디냐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데 그러긴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오일실 두께 7mm 폭을 전부 다 Z로 잡아요. 실무에서도 Z로 잡는데 간혹 가다 보면 이제 전상용기 답지 보면은 저 두께가 7mm면 요 끝에서 옵셋 7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특수가공선을 붙여주는 거거든요. 특수가공선을 붙여주고 이 특수가공선은 형상에서 대략 1mm가 이게
순환 선택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구나. 컨트롤 더블. 순환 선택 끌게요. 그리고 1mm 정도를 띄워서 이렇게 설치를 해요. 왜냐하면 이 특수강선의 선의 굵기가 저 외형선의 굵기하고 같아요. 0.5. 굵은 선으로 표현되어야 되거든요. 굵은 선인데 얘가 선 종류는 뭐냐면 중심선. 중심선으로 가야 돼요. 이게 너무 짧다 보니까 중심선이 표현 안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중심선이 반드시 표현이 돼야 돼요. 좀 선 길이가 좀 짧더라도 그래야지 명확하게 구분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 외형선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그 특성창 띄워가지고 선 종류 축척, 개별 축척을 한 점이 보일 정도로 좀 줄여줘요. 0.5? 0.5인데 가급적이면 많이 줄이는 건 안 좋아요. 0.7로 바꿔볼게요. 0.7은 표현 안 되고 그럼 0.6으로. 0.6은 표현되고 0.6을 써야 돼요. 이게 제가 저 비율을 너무 많이 줄이지 않는 거.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이거를 비율을 내가 줄여서 도면 우리가 캐드상에선 이 1점이 보여도 나중에 출력 보면 저 간격이 너무 좁으면 1점이 안 보여요. 그냥 왜냐면 선 굵기가 들어가니까 그냥 일직선으로 나와요. 그러면 의미가 없거든요. 출력했을 때 일직선이 나오면. 이제 이렇게 넣어주는데 이거는 잘못됐죠? 네, 이건 잘못됐어요. 이렇게 해주면 이게 오일실이 닿는 영역을 벗어나 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조립도상에서 보면 7mm를 제가 적용을 했잖아요. 이렇게 적용을 하면 요만큼이 모자라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단순히 오일실의 두께로 해서 그 끝단에서 이렇게 띄운다. 간혹 가다가 전선 경기 답지 보면은 그렇게 해놓은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의미가 없는 행위예요. 실질적으로 닿는 거는 요 끝단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립이 어떻게 돼요? 쫙 해서 이쪽에 있어요. 실제로 닿는 면은 요 앞쪽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립도에서 보고 이 거리를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3, 7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10mm 구간 가지고 앞에 1mm 구간은 우리가 이제 Y로 가공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Z로 가공 안 하고. 근데 3mm 구간이면 구간이 짧잖아요. 저렇게 짧은 경우는 그냥 요 끝에서부터 가요. 끝에서부터 가고 그 다음에 10mm라 그랬는데 가급적이면 11mm 약간 여유를 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오일실 요 구멍 같은 경우는 0.6mm를 더 줬잖아요. 더 깊게 팠다고요. 그러니까 1mm 정도 더 뒤로 밀린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요 끝까지 10mm 그러니까 11mm로 우리는 잡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11mm니까 몇 mm가 더 늘어나요. 이게 저거 7mm로 그린 거니까 D 4mm 4mm 정도 더 가야 되고 지금 제가 계속 중심선 형태를 뜨고 있는데 얘는 색상을 중심선으로 놓고 나서 뭘로 바꿔야 돼요? 녹색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지 0.5mm로 출력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특수가공선은 굵은 중심선이에요. 네, 굵은 중심선으로 이렇게 된다. 그리고 여기 딱 붙어 있으면 안 좋거든요. 보기.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LEN DE -1mm 여기는 살짝 띄워줘요. 띄워주고 그러면 요만큼 띄워서 가공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고요. 어차피 치수를 요걸 기입을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라고. 요거 기입을 해줘야 돼요. 11m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1mm다. 그러면은 요 끝에서부터 이렇게 치수가 기입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살짝 떨어져 있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특수 가공을 하라고 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Z 뒤집어진 거 갖고 와주는 거죠. 그래서 붙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반대쪽도 똑같이 반대쪽도 똑같이 뭐가 있어요? 오일실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해줍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전산경기 답지 보면 이렇게 돼 있는 도면이 있고, 대신 전산경기 답지 제품 보면 요 거리 선정이 잘못돼요. 저 조립도를 기준으로 선정을 하셔야 돼요. 부품에서 그냥 오일실의 두께만 그냥 내가 생각해가지고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딱 그렇게 밀어버리면 안 돼요. 그건 의미 없는 얘기고. 이렇게 된 답지가 있고, 그냥 이거 없이 그냥 Y로 끝내는 답지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없이 Y로 끝낸 답지는 틀린 거냐? 실무적으로 얘기할게요. 안 틀려요. 이제 실무에서는 이게 Z가 들어가면 어쨌든 가공비가 올라가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일부 영역이 Z가 들어가 버리면 가공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야, 고작 오일실 마모도를 낮추기 위해서 가공비를 올린다고? 이 오일실의 마모도가 되게 심각하다라고 하면은 그럴 수는 있어요. 내가 이 생산한 이 제품, 이 동률전자장치, 이걸 팔고 있는데 고객 불만 사항에 오일실 소모가 너무 심해요. 이 장비 못 써먹겠어요. 막 그래가지고 이게 전체적인 문제가 돼서 난리가 났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렇게 가공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오일실이 그렇게 마모도가 높지가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오일실은 소모품이에요. 어차피 매번 갈아줘야 되는 거라는 건 다 인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자주 가느냐의 문제인데 일반 생산 현장 사람들, 저 장비를 사용하는 현장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체감될 정도로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에요. 오일실의 파손이. 그도 그럴 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마모도가 높으려면 얘가 동작이 어때야 되냐면 만약에 축 방향으로 이렇게 슬라이딩 된다. 그러면 오일실이 뭐 한 달도 안 돼서 갈아야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하면 되는데 하면은 마찰이 오일실이 마모가 심하게 되는데 이 기본적으로 오일실이 사용되는 게 뭐냐면 이 회전 방향이에요. 그럼 회전 방향이면 얘가 이제 오일실이 마모되는 가장 큰 원인은 이제 표면의 거칠기 이렇게 돼 있으면 초반에 이제 판판한 게 이렇게 딱 오일실 끝이 이렇게 판판한 게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에 요 오돌도돌하게 돼 있는 거 하고 이제 길이 맞을 때까지 쭉 한번 이제 이빨이 맞게 이제 한번 파이는 현상은 초반에 있어요. 한번 이렇게 이빨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딱 되잖아요. 표면에 거칠게 하고 이빨이 맞아 이렇게 한번 딱 자리를 잡으면 회전할 때 계속 같은 영역이 이제 닿아가지고 이제 되기 때문에 이 마모가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 마모의 정도가 제품 사용할 때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표면은 그냥 Y로 가공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게 이제 실무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실무 기준으로 하자면 이거 하면 이게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기는 하지만 사장님이 싫어하실 겁니다. 사장님이 이제 불러가지고 야 고작 오일실 끼는데 왜 Z냐? 라고 한마디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설계자는 그렇겠지. 이론적으로 이래서 원래 이제 상대적으로 약한 재질이고 그러면은 Z를 쓰는 게 뭐 그리고 거기에 마찰이 일어나니까 Z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론적으로 맞는 거는 알겠는데 너는 지식을 책상머리 앞에서만 배웠어. 자, 저거 Y로 가공한 제품 네가 한번 가동시켜봐. 저 마모율이 얼마나 되나? 현실하고 이론은 달라 이 사람아.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좀 현실을 좀 보고 얘기를 해. 야, 그거 저거 Y로 해도 오일실 그렇게 금방 안 갈어.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이걸 안 합니다. 이거 안 해요. 이거 안 해요. 이거 안 하는데 저는 지금 답지엔 이걸 해놓을게요. 왜냐면 이제 이론적으로 맞는 거를 지금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해놓은 건데 이 Z를 넣을 거냐 말 거냐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세요. 원칙적으로는 Z가 있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제 일어나는 장비 현상에서 단순히 그냥 회전 방향의 마찰에 의한 상대적으로 약한 재질의 마모도를 고려할 정도로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런 마모도가 나오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실무에서는 전체적인 제품의 이제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저걸 Y로 끝낸다. 만약에 이 Z를 기입 안 한다라고 선택하신 분 한 가지 하실 게 더 있습니다. 여기서 Z 빼셔야 돼요. 그냥 Y에서 끝나셔야 됩니다. Y 뒤에 가로 붙어야 돼요.
저는 Z를 지금 쓴다고 했으니까 이걸 붙여놓는 거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일반 시중에 있는 전산형 기계제도 기능사 답지 중에 요 Z가 표시 안 된 것들 다 틀렸다, 다 잘못했다.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것도 나름적인 합리적인 선택에 의한 도면이다. 뭐냐? 말 그대로 가공 단가를 낮추기 위한 오일실의 마모 도구보다는 이 제품의 가공 단가를 낮추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 하에,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일실의 마모 도구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게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상황이 애매하다. 그래서 Z를 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아니 뭐 이렇게 말이 뜨뜻미지근해. 그게 말이야 장난이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설계 상황이라는 게 원래 이래.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도면을 그리는 사람마다 기본적인 기준은 같지만, 틀은 같지만, 결과물은 같지만 실제로 작성된 도면을 보면 다 다르다. 그 작성하는 설계자의 주관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주관을 어느 정도 확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Z를 붙이는 걸로 주관을 확립을 할 거냐, 아니면 Z를 안 붙이고 그냥 Y로 가는 걸로 주관을 확립할 거냐, 그건 여러분들이 좋을 대로 하시면 된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건 이제 이면하고 이면. Y죠. 네, 베어링하고 닿고 마찰이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Y. 요거 하나 갖고 와서 붙여주고, 요거는 이제 여기다가 5mm 정도 들어주고, 자, 그 다음에 반대쪽. 자, 이렇게 해서 이면하고 이면은 마찰을. 그리고 이제 여기는 원래 W인 면, 그렇죠? 원래 W인 면인데 이제 우리는 X로 통합했으니까 지금은 X로 가공되고 있는 면. 이렇게 이제 줄여줘야지 붙는 게 이렇게 몇 개 안 되잖아. 땅 6개밖에 안 되지. 안 그러면 여기 지금 뭐예요? 표면 거칠기 기호의 천국이야. 딱 3군데 빼고 다 붙었어. 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줘야 될 거 뭐예요? 이거죠. 이건데 이거 뭐예요? X라 그랬죠? 왜? 고정형이니까. 유동형이 아니라.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 X일 거 아니에요. 그쵸? 인면들. 원래 만약에 W로 선택했으면 여기도 지금 표면거칠 기호 다 붙여야 돼. 거기에다가 요 깊이 2.5. 요 바닥면. 여기도 표면거칠 기호 붙여줘야 돼. 그쵸?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요거 뒤에다가 하나 붙여주면 돼. 치수 뒤에다가. 그럼 어차피 뺑 둘러서 라는 의미니까. 치수 뒤에다가. 뺑 둘러서 라는 의미니까. 그리고 요 바닥에도 하나, 요 4개 추가되잖아. 하나, 둘, 셋, 4개. 그렇죠? X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런 이유로 우리 W를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라. W가 이제 여기서 발생을 안 하는 게 아니다. W는 분명히 존재를 하나, 그 존재의 그 비중이 상당히 적으니 그냥 야 X를 치고 가자 라는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설계자들이. 이론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설계자들이 그런 선택을 한 거야. 오해하지 마세요. 설계자들이 대부분 야 우리 축은 인간적으로 그거 3개 한두 개 있는 그 W 때문에 그러지 말자 라고 한 거죠. 자, 이거 지우고 여기다 쳐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거 기호들을 복사를 해서 저기도 붙여주겠습니다. 요거 Z도 Z 저기 들어갈 공간이 있나? 모르겠네. 밑에 거 한번 일단 해볼게요. 거기 이제 각도가 아마 있을 텐데 Z 들어갈 공간이 없을 것 같아. 다 복사했나? 네, 하나 둘 셋 다 6개 해서 땅 Y 자리 상관없고 Z 뭐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괜찮아요. 괜찮네요. 무리 없이 들어갔네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여기 각도가 있어가지고 요거 표시가 조금 걱정이 됐는데 뭐이 정도 겹치는 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이렇게 표시된다. 요거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거하고 차이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세요.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이에요.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다. 예. 이건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표면 거칠기 기호에 대한 내용이 다 정리가 됐네요. 표면 거칠기 기호 그냥 단순히 이제 일반적인 학원에서 얘기하듯이 뭐 이런 형태는 그냥 이런 식으로 넣어. 그거를 암기하시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제 표면 거칠기 기호 쓸 때 W는 어떤 상황에서 쓴다. X는 어떤 상황에서 쓴다. Y는 어떤 상황에서 쓴다. Z는 어떤 상황에서 쓴다를 가지고 전체적인 이제 시스템, 조립도죠. 조립도를 보고 여기는 어떤 상황, 어떤 상황, 어떤 상황. 그렇기 때문에 W냐, X냐, Y냐. 이거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제가 독립전달 장치 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다른 유닛이 나왔다. 문제에서. 만약에 이거를 어떤 형태적으로 외우신 분들은 다른 문제가 나오면 뭐예요? 포기.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있죠. 전산응용기술 기술사 시험을 보러 가시면 여러분들이 익숙한 건 아마 동력계일 거예요. 동력전 장치를 비롯한 이제 동력계들. 왜냐면 거의 대부분 학원에서 기본적인 포맷으로 가르치는 게 동력전달 장치. 가장 처음에 아마 접하게 할 거예요. 동력전달 장치. 그러니까 동력계가 나오면 다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동력계가 나오면은 어느 정도 작업을 해. 근데 갑자기 치공구가 나와. 여러분들 동치동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력계 나오면 그 다음에 치공계 나오고 그 다음에 치공구 나오면 그 다음에 동력계 나오고 뭐 이런 패턴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 학생들 시험 보기 전에 이번 회차 저 시험 보러 가려고 그러는데 저번 회차 기출문제가 뭐가 나왔었죠?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거 확인하고 그런 분들 계신데 의미 없는 행위예요. 여러분 뭐 회사 갔는데 동력계가 나오면은 열심히 일하고 동력계가 아니고 다른 거 뭐 치공구가 나오면은 저 못하는데요 하고 일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그거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말한 대로 이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키우면 이게 동력계가 나오든 치공구가 나오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어차피 표면 거칠기에 적용되는 원리는 똑같으니까. 동력계가 나오든 치공구가 나오든 그 동작만 파악을 하면 돼. 얘가 어떤 동작을 하고 이면이 접촉을 했는지 접촉을 하고 마찰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판단하면 돼요. 동력계이든 치공구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학습을 해야지 가야지. 간혹가다 그런 학생들 있어요. 치공구 자기가 딱 들어갔는데 치공구 문제 났어. 동력계를 예상하고 딱 시험 보러 접수해가지고 딱 갔는데 치공구가 났어. 그러니까 A하고 승질내고 때려치고 나가시는 분들 계셔요. 문제 보자마자. 저 시험 봤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운빨이 맞기를 기대를 하는 거죠. 무슨 시험을 운빨? 자격증 시험이잖아. 자격증 시험을 왜 운빨을 기대하고 가지? 내가 풀어본 거랑 비슷한 거, 내가 연습했던 거랑 비슷한 거 나오기를 기대하고 가요. 그리고 그거를 기대하는 걸로 못 미쳐서 확인하려고 뭐예요? 인터넷에다가 저번에 차 뭐 나왔어요? 이거 물어보죠. 저번에 차 보신 분 내공 걸고. 그거 뭐 하는 짓이죠? 자, 설사 그렇게 합격한다 쳐. 확인해가지고 운대 잘 맞춰가지고 합격한다 쳐. 그 사람이 실무 가서 뭐 할 건데? 실무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운대 맞춰가지고 일 줘요? 야, 너 동력계만 쳐라? 이러나? 그러니까 그 뭐하러 그런 걸 확인하고 뭐하러 그런 자격증 동치동인 거 왜 생각해요? 생각하지 마요. 그걸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문제 잘못됐네. 얘가 1번 여기가 찍혀 있으면 안 되는데 요거는 제가 수정해서 다시 올릴게요. 여기 찍혀 있어야지. 어머, 본체가 잘못 찍혀 있네요. 확인하고 다시 올릴게요. 이거 표지 저희 타이틀 표지에도 있는데 그거는 수정 안 할게요. 귀찮아. 예, 수정 안 하고 문제만 수정해서 다시 올릴게요. 혹시 문제 잘못 올라가 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누누이 제가 말했지만 원론적인 부분, 원리적인 부분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원리 이해가 되면은 뭐 어떤 문제가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다 풀어요. 이게 동력계든 치공구든 한 번도 안 그려본 괴랄한 형상이 나오든 다 그립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학습을 하셔야 그 자격증을 가지고 취직을 해서 일을 해요. 결국 어떤 이제 자기가 익숙한 형태에만 기대는 사람들은 합격은 할 수 있어. 합격은 할 수 있는데 취직해서 일하라 그러면 일 못해요. 아마 대부분이 한 달 동안 이제 고생을 하고 더럽고 치사해서 때려칠 겁니다. 그런 이제
신입사원이 제 경험상으로는 90%예요. 90%가 그런 조건에서 때려치고 나가요. 못하는 거죠. 그 엉터리 방식. 강사들이 딱 어떤 답을 정해주는 그런 것만 외워가지고 시험 본 애들. 그런 애들은 와서 안 돼요. 대놓고 이제 왜 못하냐고 물어보면 그래요. 학원에서 이렇게 알려줬다. 요 패턴만 외우라고 했다. 그러면 그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을 하냐. 그러면 이 패턴 외의 건 지금 우리가 다 가르쳐야 되는 거냐, 너한테. 우리는 너가 그걸 다 배워가지고 제대로 익혀가지고 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너를 자격증을 보고 뽑은 건데 그걸 우리가 지금 다 가르쳐야 되냐. 우리 그럼 일은 언제 하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기다려주는 건 이제 짧으면 한 달, 길게 기다려주면 이제 한 3달 정도 기다려주는데 그 사이에 뭐 이제 알려주지 않아요. 대단하게 알려주지 않고. 왜냐면 일하기 바쁘기 때문에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회사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은 당연히 모르니까. 제가 영상 찍다가도 이거는 여러분들 모를 테니까 회사가 가면 알려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알려주는데 그 외의 것들, 기본적인 것들. 여러분들이 이미 자격증을 땄다고 하면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들은 회사에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 시간을 투자하기 싫어요. 싫어해요. 어차피 그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여러분들 알려줘도 여러분들 한 2년 지나면은 여러분들 월급 튀기겠다고 다른 데로 이직할 거잖아요. 그거 회사에 있는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2년 동안 얘를 왜 가르쳐? 가르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월급, 2년 동안 대략적으로 이제 그게 확립되는 게 대략 이제 못하는 애 가르쳐 보면은 한 2년 걸려요. 어느 정도 일하게 만들려면. 2년 걸리는데 2년 동안 가르쳤는데 2년 되니까 얘가 혼자 할 자신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자기 월급 튀기겠다고 다른 회사에 더 높은 연봉을 제안받고 이직을 해요. 그래서 요새 중소기업은 뭐예요? 신입사원 안 받겠다고 하잖아요. 왜? 내가 2년 동안 이제 가르쳐 놓으면 도망갈 테니까. 차라리 다른 회사에서 2년 동안 가르쳐 놓은 애를 내가 월급 더 주고 빼올게. 그래서 경력직을 많이 뽑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안 좋은 상황들 누가 만들고 있냐? 지금 이 교육 쪽이 만들고 있어요. 교육 쪽에서 제대로 알려주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냥 딱 뽑으면은 별다른 거 안 가르쳐. 우리 회사의 특수적인 부분만 가르쳐주고 그 외의 것들, 기본적인 것들은 다 할 수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학습을 하실 때 제대로 된 원리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